안녕하세요, 오런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듯이 베놈은 일반적으로 에디 브룩이 베놈이 된 상태를 일컫는 말이지만 베놈화라는 단어는 신비오트의 숙주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놈화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신비오트죠. 신비오트로 베놈화된 캐릭터는 히어로 빌런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면서도 징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숙주를 삼느냐에 따라 그 성향이나 능력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독특한 능력 덕분에 베놈은 마블 내에서도 상당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 베놈화된 캐릭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했던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왓이프 시리즈에서 완전히 베놈화가 되어버린 스파이더맨은 자신을 막으려는 다른 히어로들과 싸우는 도중 더 강한 숙주를 찾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헐크와 접촉하게 되면서 헐크에게 기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생은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캐릭터 때문입니다. 같은 왓이프 시리즈에서 숙주가 강해지면 더 강해지는 베놈의 특성상 헐크를 숙주로 삼은 헐크 베놈은 상당한 파괴력으로 다른 히어로들에 맞서 싸우지만 그렇게 큰 활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베놈의 눈에 띈 것이 토르였죠. 베놈은 곧바로 토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마저도 음파 공격으로 인해 토르의 몸에서 분리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토르 베놈이 활약을 했다면 정말 엄청났을 텐데 말이죠. 데드풀의 비밀스런 시크릿 워즈라는 작품에서 데드풀은 베놈화가 되면서 베놈풀이 됩니다. 작품에서는 데드풀의 미치광이스러운 다중인격 때문에 베놈마저 미쳐버리고 떨어져 나간다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그려내는데요. 데드풀의 힐링 팩터 능력에 베놈의 쉐이프 시프팅 능력이 더해져 상당히 강력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카니지의 숙주인 클레터스 캐사디는 어린 시절부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으로 온갖 문제를 일삼고 다녔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악행을 저지르다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는데 그곳에서 클레터스 캐사디는 우연히 에디 브룩의 신비오트에서 분열된 조직과 결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죠. 숙주의 성향에 따라 변화하는 신비오트의 특성에 클레터스 캐사디의 미치광이의 성향이 더해지면서 빨간색이라는 피와 사륙을 연상시키는 색상의 카니지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는데 카니지는 일반적인 베놈의 몇 배나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놈런이라는 작품에서 베놈이 울버린을 숙주로 선택하며 울베놈이 탄생한 적이 있습니다. 몸집도 매우 거대해졌으며 아다만티움에 신비오트의 능력까지 더해진 강력한 클로까지 생겼죠. 울버린과 베놈은 둘 다 마블의 간판 인기 캐릭터였으니 둘을 섞어놓은 울베놈은 당시 엄청난 호평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울버린 특유의 늑대 같은 근성으로 신비오트를 떼어내는 바람에 해당 작품에서는 짧게 등장만 했을 뿐 별다른 활약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안티베놈은 오리지널 베놈과 마찬가지로 에디 브룩이 숙주인 베놈인데요. 기존의 신비오트들에겐 말 그대로 저승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험악한 외모와는 달리 안티 신비오트 능력으로 몸속의 신비오트를 제거하고 숙주의 신체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후에 치료를 위해 과도한 능력을 사용하던 안티베놈은 능력을 상실하고 에디 브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4대 베놈인 플래시 톰슨이 안티베놈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베놈은 스파이더맨의 오랜 친구인 플래시 톰슨이 숙주입니다. 베놈이 되기 전 군인이었던 그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우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다리를 잃고 다리를 다시 얻기 위해 미군의 비밀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실험에서 신비오트와 결합하는 데 성공하여 에이전트 베놈이 된 그는 베놈임에도 불구하고 쉐이프 시프팅보다는 군인 시절 익혔던 다양한 무기와 무술을 사용하는 데 특화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캐릭터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잠깐 등장했던 베놈이죠. 영화에서는 에디 브룩의 여자친구로 등장했던 앤을 숙주로 삼았던 형태가 쉬베놈이며 코믹스에서는 앤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자 그녀를 살리기 위해 에디 브룩이 자신의 신비오트를 그녀와 결합시켜 쉬베놈이 되면서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그녀는 쉬베놈으로 변했을 때 자신이 사람을 죽인 걸 알고는 그 죄책감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베놈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면 사실 베놈버스라는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베놈버스는 우주를 여행하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포이즌이라는 종족으로부터 멸종 위기를 맞은 신비오트를 목격하고 스스로 베놈의 숙주가 되어 그들을 살려준 뒤에 다른 베놈화된 히어로들과 힘을 모아 포이즌 종족을 막아내는 스토리입니다.
포이즌은 포이즌 퀸이 전 우주에 뿌리는 크리스탈 생명체로 신비오트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포이즌은 신비오트와 그 숙주를 통째로 흡수해서 포이즌화시키는데, 이때 포이즌은 숙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로 변신하여 숙주를 유혹한 뒤 그들의 기억과 능력을 흡수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점은 포이즌은 숙주와 공생이 가능한 신비오트와는 달리 숙주의 기억과 능력뿐만 아니라 숙주 그 자체를 영양분으로서 흡수해버리는 생명체라는 점이죠. 아무튼 이러한 스토리 덕분에 베놈버스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베놈화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베놈화된 캡틴 아메리카, 울버린, 로켓라쿤, 데드풀, 블랙팬서, 고스트라이더, 닥터둠, 그냥 전부 다 베놈화 됐습니다. 그럼에도 신비오트의 천적인 포이즌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베놈풀과 카니지의 활약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하죠. 그 후 올해 발매된 베놈 30주년 기념 시리즈인 베노마이즈드 시리즈에서는 그보다 더 확장된 세계관에서 더 많은 베놈화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베놈화된 아이언하트, 디펜더스, 노바, 스파이더맨, 허큘리스, 제인 포스터, 엑스맨 등을 말이죠. 벌써 30년째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온 베놈의 역사를 생각해봤을 때 저도 아직 잘 모르는 베놈의 종류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름 비중 있는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오런이었습니다.